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대체로 올랐죠. 뭐 중국과 독일 빼놓고는 대부분 다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이제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슈를 보면 이제 FMC 결과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났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3번 정도 인하할 전망이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나온 해석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증시가 올라간 거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형 이벤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수급으로 움직이는 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으로 움직이는 주간의 특징은 종목별 차별화가 되게 심해진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올라가는 종목, 안 올라가는 종목의 어떤 격차가 좀 크게 벌어지는 그런 주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 증시 자체도 보면 7주 연속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일부 투자들은 상당히 재미없는 상태가 되고 있죠. 양도세 관련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수하고 있는 일부 대형주들,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종목들별로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종목들이 다 괜찮아요. 흔히 얘기하는 방어주,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좀 부진하고, 소비 관련주라든가 경기 관련주들, 그리고 뭐 반도체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빠진 종목, 뭐 에이스테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하고, 그 외의 종목군들은 뭐 반도체주 약간 올라간 정도, 로봇주하고 셀트리온S가 코스닥 쪽에서는 지수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하이닉스, 카카오, 현대차, 이거 제가 매일 데일리로 방송할 때 외국인들이 세 개는 계속 매수하는 것 같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순서대로 그대로 이제 좀 시장에선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올라간 종목이 금융주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에서도 그렇고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을 좀 큰 줄거리로 보면, 이것 제가 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차트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시기적으로 보면 12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중간 이전에 조금 주춤하다가 중간 넘어갈 때부터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게 아마 연말에 수익률 맞추려고 그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괜찮은 환경이, 환경 자체는 좀 괜찮을 때라는 거고, 이것 또 하나 이제 차트가 미국 대선 전에, 미국 대선 전에 12월은 또 증시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도 보면 우리 증시가 뭐 미국 시장 때문에 못 올라갔어, 이런 얘기할 시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괜찮은 단계다라는 거고, 근데 투자들이 이제 걱정하는 건 이거죠. 금리를 내리는데 금리 인하하는 이유가 경기 침체 때문에 내리면 악재가 되잖아요. 경기 침체냐, 물가 하락이냐.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제 현재 금리 추이, 물가 추이, 미국의 CPI 추이인데 어쨌든 방향 자체는 내려가는 추세죠. 살짝 깔딱고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려가는 추이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가팔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2%대까지 아직 못 갔는데 이런 이제 부담이 좀 있는 거고, 근데 경기 침체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GDP 이제 예상치를 좀 보면 대체로 GDP 나오라고 그래갖고 미국의 현재 지표를 통계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추정하는 건데, 일단 뭐 올해는 이제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같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조금 둔화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침체로 보진 않거든요. 실제로 보면 연준이 전망하고 있는 내년도 물가라든가 경기라든가 보면 올해보다 성장률은 분명히 떨어져요. 전망치가. 실업률은 올라가고. 그런데 침체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얘기하는 건데 그런 징후는 없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이 인플레이션 전망치인데, 인플레이션 PCE 지표가 2% 중반 정도 내년에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연말 기준이에요. 연말에 저렇게까지 내려갈 거다라는 걸 전망하는 건데, 근데 금리 인하는 3차례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자기네들이 예상한 것보다 물가가 더 내려간다라고 보는 거일 거거나, 또는 목표가 도달하지 않아도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걸 시장에서 이미 신호로 준 거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연준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경제를 걱정하는 단계로 바뀌었다, 이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2%대 도달까지 멀었다,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어떤 저런 걸 봤을 때 물가만 좀 추세적으로 더 내려가는 추세가 돼서 앞에 2자만 보이면 아마 금리 인상은 2% 초반 도달하기 전에도 이제 내리기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양도세
해프닝입니다. 이거 양도세 때문에 이게 이제 결정을 너무 애매하게 기사가 좀 희망 고문을 시켜버려가지고 나올 물량이 안 나와버리면서 뒤늦게 지난주에 물량 터지면서 이제 종목들별로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막 갑자기 매도 엄청나게 퍼붓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양도세 관련된 매도 물량이 포함돼서 이렇게 물량이 늘어난 건데, 원래 개인들은 12월에 전통적으로 매도하긴 합니다. 보시면 12월에 볼 때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5년 중에서 4년 매도했잖아요. 근데 2020년 같은 경우도 이미 11월에 매도를 먼저 했죠. 근데 저희는 또 코로나 때 증시가 한참 좋을 때라 굳이 이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정도도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코스닥은 12월에 올 매도를 하는데 올해는 12월에 아직까지는 순매수 상태예요. 예, 최근에 이제 매도로 잡히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순매수 상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양도세 이슈 때문에 혹시라도 양도세가 제도가 바뀌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참았던 투자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량이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았고,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로 지난주부터는 이제 거의 정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먼저 정리된 종목은 이번 주부터라도 반등이 나올 거고, 아직까지 남은 종목들은 이유 없이 그냥 수급 때문에 빠지는 그런 현상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종목별 역차별화가 되게 심해져요. 그러니까 올해 막 독주했던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올라간 게 별로 없던 뭐 제주반도체, SFA 반도체를 비교를 해보면 11월 이후에 이제 주가의 경로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예, 뭐 11월부터 올라간 제주반도체, 12월 들어서 한바탕 확 올라갔던 SFA 반도체, 그리고 강했던 한미반도체는 이제 주춤거리고 이런 역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 자체에서 좀 두드러지게 센 종목은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고전했던 종목이잖아요. 예, 양도세 관련된 매도가 나올 게 별로 없는 종목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 최근에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뭐 이런 유로 분류되는 종목군들도 이제 보면 올해 되게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물량이 정리되면 또 역차별화에서 또 차별화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까지 시장에서는 이 수급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고 있는 단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다시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6주 중에서 5주 순매수하고 있고, 매수 강도가 다시 강하게 이제 주간으로 1조 4천억 원 이상의 이제 매수가 붙었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뭐 규모는 줄더라도 이게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끊는 거라 외국인들 매수 규모가 작게 잡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매수하고 있는 나라예요. 인도는 그 앞선에서 한번 바뀐 적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고, 한 주 매도했던 대만을 다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는 좀 매수 위, 중국만 조금 따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 기관들 매매하는 종목 보니까 코스피는 똑같아요. 업종은 반도체, 인터넷,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구성 최상단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되고 있고,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뭐 금융 이런 것들은 종목별로 골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하고 이제 로봇을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종목들별로 좀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를 보여서, 외국인들은 큰 줄거리에서 내년도 실적이 좋거나 실적 되게 괜찮은데 주가가 좀 눌려있는 종목을 선호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업종 장세보다 종목 장세로 그렇게 대응하는 그런 특성을 좀 보였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미증시는 지금 다우는 사상 최고치 넘어갔죠. 이제 S&P 500이 거의 이제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S&P 500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참고로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면 1년 후에 평균적으로 11% 추가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투자들은 보고 있죠. 물론 이제 별의별 이제 변수가 등장할 거니까 뭐 단정은 못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존 윌리엄스하고 오스틴 굴스비하고 주말에 발언이 달랐잖아요. 존 윌리엄스는 우리 금리 인하 얘기한 적 없어, 그냥 가벼운 이야기일 뿐이었지 공식적인 논지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스틴 굴스비는 이제 관심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를 관리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내년도 초에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매파들 발언들도 좀 이어질 텐데, 그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이제 해석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양도세 매물이 이제 지난주에 어느 정도 정점을 쳤다라고 보는 편인데, 이번 주에 이제 종목들별로는 좀 풀리는 종목들이 나오는지, 이것도 오히려 역이용해 볼 만하니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업종 전체보다는 종목별 장세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별 어떤 변동성, 수급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트는 이건 뭐냐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그 금리 인상한 합,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한 합, 이걸 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크냐, 아래로 내려간 건 금리 내리는 합이 더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증시에서 뭐 10%포인트 중앙은행이 금리 올렸는데 12.5% 금리를 내렸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합을 했더니 내린 나라들의 합과 올라간 나라들의 합을 했더니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면 금리 인하한 나라들이 더 많은 거란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금리를 올렸다가 인하하는 시기로 바뀌었을 때 그때 코스피는 다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 올리는 시점에서 중앙은행이 내리는 나라들이 더 많고 그 합이 커졌을 때 이거는 코스피는 다 올랐거든요. 이거 이제 금리 인상하다가 내렸을 때, 예를 들어 2012년, 뭐 2001년, 2009년, 뭐 2019년, 뭐 이럴 때 보면 코스피 다 올랐는데 내년도가 그럴 해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환경은 나쁘진 않아요. 외부 환경은 나쁘지 않은데 이제 그 외 변수들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트럼프가 유력해졌을 때 또 그런 변수라든가 미국이 실제 예상과 달리 경기 침체로 가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든가 뭐 기업들의 예를 들어 삼성제 실적 내년도 낙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변수가 생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지를 좀 봐야겠죠. 근데 일단 통계상으로는 괜찮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보이긴 합니다. 뭐 이거는 뭐 변수가 또 생기면 설명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때그때 나오는 데이터마다 또 달라진 또 나쁜 데이터 있으면 그것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또 남은 시간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